네, 계속하겠습니다. 개보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2월 4일 날 개정해서 이제 8월 5일 날 시행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왜 이게 개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3법이라는 개정 주요 내용인데요. 데이터 3법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 개보법하고 정보통신망법하고 신용정보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동글빙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개망신법. 예. 이 개망신법이 관련이 돼서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보법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EU GDPR 에듀커시 어세스먼트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많은 원인이 돼요. 자, 그런데 거버넌스에 대한 걸 좀 바꾸라는 이제 요청이죠. 거버넌스를 개보위로 일원화시켜라, 관리 감독을. 그래서 행안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어디로? 네, 보호위원회로 이제 갑니다. 모든 업무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가요. 그 다음에 망법에 있는 제4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어디로 가요? 네, 개보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보법 좀 일원화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신용정보법은 그대로 이제 있어요. 금융 쪽은 손을 못 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서 신용정보법도 같이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비식별 조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개념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같이 개정이 이제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2월 달에 해커톤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해커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날 개보법 이제 개정안 발의가 이제 됐고요. 국회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를 2020년 1월 9일 날 통과를 하고 2월 4일 날 공포하고 6개월 뒤 보통 개정이 되고 나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이제 줍니다. 유예 기간을. 그래서 8월 5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되고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도 후속 조치, 뭐 결합은 어떻게 할래? 반출에 대한 고시 제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가명정보의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그 정의가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뭐죠? 뭐 고유식별 정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고유식별 정보가 뭐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IP 주소 같은 거는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영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름도 홍길동 동명이인이 있지만 전화번호하고 결합을 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합을 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영역이 이제 이 두 가지였는데 가명정보라는 게 개인정보 영역으로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제 비쇼필 조치,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가명 조치라고 하네. 가명 처리.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개인정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추가 정보하고 결합을 하면은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정보가 뭐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나오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익명정보라는 게 있는데, 익명 처리를 해서 익명정보가 되면은,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보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자, 근데 가명정보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복원할 수 있는 원래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홍길동,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위험에 걸렸다든지 병명 이런 이제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레코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정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의료 정보의 하나의 이제 샘플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인 정보가 존재한다고 쳐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거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대체하느냐? 홍길동을 이길동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마스킹 한다든지 주소는 서울시로만 범주화시키고 위험은 중요한 데이터니까 위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홍길동이라는 거를 이길동으로 매핑시켜서 변환시킨 거죠. 대체시킨 거죠. 이거를 이런 표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레코드는 뭐 예를 들면은 김종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동원으로 이제 매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매핑 테이블이 쫙 있을 거예요. 이것이 추가 정보예요. 매핑 테이블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추가 정보,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또는 이 홍길동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암호화 대칭키로 암호화 시켜서 AS 뭐 128로 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 시키면은 암호화 시킬 때 그 키가 사용이 되죠. 대칭키가. 이 키가 추가 정보예요. 그죠? 그러면 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존재한다. 그쵸? 키가 있으면은 다시 홍길동으로 가죠. 이 매핑 테이블이 있으면 이길동이 홍길동으로 가죠. 자, 이런 게 가명 정보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어떤 개념 컨셉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아셨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삭제하고 일부 대체하는 그 방법론이 뭐가 있어? 테크니컬한 그 방법론이 뭐야? 라는 거 이제 질문이 있는데 개인정보 삭제는 삭제, 부분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컬 삭제, 마스킹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총계 처리, 부분 총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한번 어떤 건지 배울 겁니다. 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법에서 어떻게 지금 했는지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정의, 터미놀로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죠? 이 추가 정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키예요. 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키, 그 다음에 매핑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거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개인정보예요. 자, 개인정보를 예를 들면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목적 외에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18조에 보면은 동의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별도 동의. 그죠? 네 가지를 통지 고지로 해서 동의를 받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된 거는 용도를 국한시켰어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맘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EU GDPR 개념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라는 거는 상업적 목적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과학적 연구는 민간 투자 연구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공익적 기록 보존도 민간 기업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해서 기록 보존하는 경우도 이 가명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례에 있다는 거고요. 자, 가명 정보의 결합. 이제 A 기업이 가명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B 기업이 가명 정보 처리해서 가명 정보 B가 생겼어요. 이거 결합을 시키면 아주 큰 또 데이터가 나오죠. 예, 레코드가 예를 들면 여기 뭐 100 레코드가 있다. 여기 뭐 200 레코드가 더하면은 적어도 최대 한 100건이게 되네요. 예, 100건에 해당하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렇지만 레코드 수는 100건이라도 여기에 대한 그 컬럼은 더 늘어나겠죠.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결합할 때는 너희들끼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전문기관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문기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깐 제한적인 결합을 이제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결합에 대한 전문기관은 이제 지정한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감염정보는 안전조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러죠?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추가 정보는 분리해서 잘 보호해라. 결합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감염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이용 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대한 건 기록 작성 보관해라 이런 겁니다. 감염 처리한 감염 정보는 제3자 제공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막 어떻게 나중에 추적이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작성 기록을 하라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보안 장치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 정보의 사용 제한인데요. 요런 경우는 사용을 못하게 이제 제한을 한 겁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는 절대로 금지해야 되고요. 개인 식별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처리를 중지해야 되고 파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알아보도록 시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시도했으면은 전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징금이 셉니다. GDPR 같은 경우에 몇 프로라고 그랬죠? 글로벌 매출액의 4%였어요. 글로벌 매출액이에요. 글로벌 매출액이 여기는. 그런데 적용 범위에 배제가 있어요. 적용 범위. 이 감형 처리한 거는 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조에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은 제3자 제공이죠. 제3자 A가 가명 처리를 한 가명 정보를 B한테 준 거예요. 물론 이제 A 기업은 이걸 어느 기관에 제3자 제공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동의받지 않는다고요. 받는 사람도 B 기관도 수집 출처를 그 정보 주체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 알 수도 없고 이게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인데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출처를 고지하려면 이 개인 정보를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명 처리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어쨌거나 여기서 고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파기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파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아마 2021년 법 개정이 돼서 파기를 목적 달성을 하면은 파기하도록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개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향이 그래요. 27조는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에 관련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제외 항목이니까 유출됐어요. 가명 정보가 유출됐어요. 이거 통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통지. 그러니까 이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것도 안 납니다. 이건 뭐 누군지를 알아갖고 이거를 뭐 그 가명 정보에 열람한다 하더라도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식별이 안 되는데 정정 삭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익명 정보는 용어 정의가 없어요. 용어 정의가 없다는 거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개보법에 배제가 돼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게 용어 정의가 없냐면은 58조의 2가 적용 제외인데 이 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 처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도 고려를 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사실은 익명정보예요, 이게. 근데 익명정보란 이거라는 말을 용어정의에서 안 해놓고 이게 그냥 해설서나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익명정보라고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법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쉽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놓고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3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도 익명 처리, 뭐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뭐 해야 된다. 익명 처리가 가는 경우 익명으로 해야 된다. 익명 처리가 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58조 이에 이거는 또 적용 제외다. 그런데 이게 익명 정보다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여하튼 뭐 이게 익명 정보라고 하니까 익명 정보라고 저도 이제 얘기하는데 용어 정의는 없다. 그리고 여기 다른 정보라는 게 키워드예요. 자, 여기서 보면 추가 정보의 예시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 원본 정보 고객 번호하고 이름하고 연락처 이게 개인 정보죠. 자, 그러면 이 고객 번호를 다른 랜덤 값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랜덤 값으로 바꾸는 거 해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샤256을 하면 뭐 256비트의 해시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랜덤 값이 이렇게 쭉 나오죠. 동일한 그 비트 수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매핑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명 고객 번호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매출액이 얼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삭제를 해버렸네요. 이런 거는 다. 그죠? 이렇게 삭제를 해봤어요. 이게 익명 정보이냐 가명 정보이냐를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 매핑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 고객 번호를 해시 함수를 써서 일반형 그 함수를 암호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가명 고객 번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건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레코드이긴 하지만 이 매핑 테이블이 존재하는 추가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명 정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 매핑 테이블은 분리 보관하고 또는 삭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 매핑 테이블이 있으면 요렇게 뭐 고객 번호로 되고 이 고객 번호가 요렇게 이제 원본 정보에서 아이덴티파이가 돼 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원본 정보하고 개인 정보죠.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의 예시인데 요게 원본입니다. 근데 이게 가명 정보라고 가명 처리를 한 거예요. 이름 삭제했고 핸드폰 번호는 암호화를 시켰어요. 암호화를 시켰으면은 만약에 AS128 했으면은 대칭 키가 들어간 거죠. 뭐 이거 데스나 예를 들면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대입 공격에 의해서 브루트 포스 어택에 의해서 이거는 원본 정보가 나와요. 이게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데스는 그 다음에 적어도 AS128 또는 뭐 그다음에 시드 이런 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이거 다 삭제를 했죠. 여기 이제 주소도 범주화 시켰어요. 근데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이게 이제 좀 분석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직업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이잖아요. 이게 전국에서 5천만 명 중에서 3만 명이고 이게 지역별로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구 저기 국회의원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산구라는 거 있기 때문에 마산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명 정보 잘못 가명 처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업은 특정 사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가명 정보 예시고 요게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키가 존재한다. 이 키가 뭐죠? 추가 정보예요. 요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다시 요 핸드폰 요게 나오죠? 예, 요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명 정보라는 겁니다. 자, 익명 정보는 아예 핸드폰까지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죠? 이 추가 정보가 있는, 로 연결되는 것까지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정보를 가지고도 어느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도 요 익명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도 어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개인 개보법 규정에 전혀 그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 가명 정보는 예를 들면 세 가지, 예, 통계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목적, 공익기록 보존 목적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제3자 제공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명 처리에 대한 터미널로지에 대한 용어 정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가명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으로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가명 임명 처리 안내서라를 발간을 했고 개보인은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금융위원회 이게 훨씬 더 맞다라고 봐요. 잘 돼 있어요. 왜? 임명 처리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가명 처리하고 임명 처리는 그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개보인은 가명 처리만 얘기했어요. 아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도 약간의 그 규제가 있거든요. 아싸리 익명 처리해서 익명 정보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익명 처리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왜 이걸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익명 처리된 익명 정보는 개보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도 아니니 그거를 굳이 뭐 가이드라인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익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만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금융 분야의 익명 처리 안내서를 제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것도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 분야 보세요. 교육 분야. 가명 익명 처리돼 있잖아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아마 가명 익명 처리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자세히 안 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